중국이 중국판 슈퍼 301조를 만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보복하면 똑같은 수준으로 보복을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 301조라는 게 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말하는 거죠. 미국도 이 301조를 가지고 경쟁국과의 관계 속에서요,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로 할 수 있는 핵심 법안, 이게 301조거든요. 슈퍼 301조거든요. 지금 중국도 똑같이 말입니다. 슈퍼 301조 같은 법안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충격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4월 26일 날 개정된 중국의 새 관세법 제17조를 보면요,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특혜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이 행정을 위반하면 해당 국가 상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하는 게 중국의 새 관세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말입니다, 무역보복을 가하면 똑같은 수준으로 무역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지금 7.5%에서 25%로 올린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 관세 유럽에서는 현재 10%인데 이거 많이 올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얼마나 올릴 거냐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10%보다는 훌쩍 넘어서 20%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똑같은 수준으로 매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 전쟁의 양상은 굉장히 커지죠. 굉장히 커집니다. 아마도 중국도 서방 진영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과 유럽 대대적으로 한판 붙자, 저는 그렇게 지금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보복을 하든 유럽이 보복을 하든 우리도 똑같은 수준으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지요.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미국과 중국의 어떤 엄청난 무역 전쟁에 우리도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들을 쭉 보시자고요. 그러면 컴퓨터 통신이나 기타 전자 설비가 518억 2천만 달러로 단연 선두입니다. 여기에다가 화학 원료나 화학 제품도 293억 8천만 달러로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전기 기계 기구 52억 8천만 달러, 전용 설비 45억 2천만 달러, 석유 석탄 가공품 41억 2천만 달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기고 유럽이 보복관세를 매겨요. 그러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나 통신, 기타 전자설비 전부 다 보면 반제품이 많습니다. 반제품을 중국에다 계속 수출해야 되는데 중국의 수출이 떨어지면 우리의 반제품에 대한 수출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중심의 국가인 대한민국에게는 미중 충돌 내지는 유럽과 중국의 충돌은 그만큼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죠. 게다가 말입니다, 반도체로 들어가 보면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361억 달러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게 20억 달러고요. 유럽에 수출하는 게 28억 달러. 일본에 수출하는 게 14억 달러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을 다 합쳐도 말입니다. 중국을 따라가기는커녕 그 배수가 무려 4배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세계 무역 전쟁은요. 중국과 미국, 유럽과 중국 이렇게 전쟁을 하지만 사실상 타격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말입니다. 억지로 어쩌면 가까스로 대중 수출은요. 플러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2024년 4월까지 4월 1월에서 10월 20일까지도 보면 9.1%거든요. 1월에 16% 증가했고요. 2월에는 좀 줄어들었지만 마이너스 2.4%, 3월에도 0.4%, 4월에도 지금 9%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마 여기에 심대하게 타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유럽과 중국이 싸우면 틈새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미국의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유럽의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늘 말입니다. 워낙 이 중간 제품의 수출이 많고요. 반도체 수출이 넘치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드는 게 훨씬 더 크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출에도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것은 중국산에 대해서 25% 관세를 높인다고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제품이 미국으로 더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전체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금액 항상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더 올려서 우리 마음대로 수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또 미국과 중국의 이 충돌은요. 아마 우리에게는 수출에 또 한 번의 시련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기업가들이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우리나라 기업가들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할 거라 예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본다는 뜻이고요. 수출에 대한 어떤 정감이 아마 감소 쪽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 경제에 받는 타격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출이 확 줄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그만큼 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대비해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아마 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선이 11월이에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것을 너무 강하게 짓누르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경제가 좋아졌을 때 집권당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게끔 중국을 몰아붙여서 미국 경제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거는 안 할 겁니다. 유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유럽의 제조 기반이 생각보다는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제조 기반을 확충시키지 못하고 이게 무조건 중국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당장 강도가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질 수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뭐 미중 충돌은요 결국은 오래 갈 거예요. 이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 있을 수가 없거든요. 태양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태양이 하늘에서 반짝일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싸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싸운다. 그리고 나서 그 운명의 결정은 나타날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미국의 어떤 경쟁과 또 중국의 경쟁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 물론 저는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입니다. 의외의 결과라는 것도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